36살. 그것은 단순한 나이 차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될 수도 있는 나이, 스승과 제자가 될 수도 있는 나이. 하지만 조선에는 그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를 평생 존중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선 최고의 학자로 추앙받던 노학자, 또 한 사람은 막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젊은 천재.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조선의 학문은 새로운 빛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은 세계 이황과 율곡이입니다. 이황, 이 이름 앞에 조선의 학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501년에 태어난 이황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6살 때 이미 글을 읽었고 12살에 논어를 혼자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책만 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왜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가?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이 질문들을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황은 과거 시험에 합격해 관직에 나갔지만 권력과 정치의 세계는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끊임없는 권력 다툼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 학문을 이용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출세를 위해 공부했습니다. 이황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는 결국 벼슬을 내려놓고 경산도 안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산서당을 짓습니다. 산속에 작은 서당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학문에만 집중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황의 학문은 깊었습니다. 그의 인격은 더욱 깊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학문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산에 비유했습니다. 높고 웅장하며 오래 바라볼수록 더 깊어지는 산. 1536년 이황이 이미 35세 학자로 이름을 날리던 그해 강원도 간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율곡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사입니다. 조선 최고의 여류 예술가이자 학자였습니다.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은 것일까요? 이인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3살에 글을 깨쳤습니다. 7살에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3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이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6살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이는 무너졌습니다. 3년간의 심여살이를 마친 후 그는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그는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어머니가 바라던 삶을 살겠다고, 학문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고. 이인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2살 그는 다시 과거 시험에 응시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번의 과거 시험에서 9번 모두 장원급제,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도장운봉이라 불렀습니다. 9번 모두 장원한 사람. 이의 나이 23, 퇴계 이황의 나이 58. 젊은 이는 결심합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그는 경산도 안동까지 먼 길을 걸어 도산서당을 찾아갑니다. 이황은 찾아온 젊은이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느 젊은 학자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이가 입을 열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이는 단순히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황의 학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선생님의 이기론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황은 몰랐습니다. 감히 자신의 학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젊은이. 하지만 그 이의가 단순한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사유 끝에 나온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이황은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고 이인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황도 권위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학문 앞에서 나이도 명성도 잊었습니다. 며칠 후 이이가 떠나던 날 이황은 그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희생 가외라. 뒤에 태어난 젊은이다.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칭찬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가 한 젊은이에게 건넨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 이후에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 수준의 학문적 논쟁이었습니다. 이황과 이인은 같은 유학을 공부했지만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도덕은 서로 다른 근원에서 나온다. 이것이 이황의 이기이원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감정과 도덕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 이것이 이이의 이기이론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논쟁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었습니다. 이황은 이이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은 이황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 앞에서 평등했습니다. 이 논쟁 훗날 조선 성리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생각이 충돌하며 더 깊은 학문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1570년 이황의 나이 70. 그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제자들에게, 학문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비석에 거창한 글을 새기지 마라. 그저 조선의 선비 이황이 여기 잠들다라고만 써라. 평생 최고의 학자로 추앙받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소박했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 오직 학문과 제자들 곁에서 살다간 사람. 이황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팔도의 학자들이 통곡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이도 오랫동안 슬픔에 잠겼다고 전해집니다. 스승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떠난 것입니다. 이황이 떠난 후 이인은 조선의 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학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인은 왕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지금 조선에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10만 양병설,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10만 명의 군사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태평성대에 무슨 전쟁이냐고 이이의 말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이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그가 경고했다는 것을. 그의 말을 들었더라면 달랐을지도 모른다고. 퇴계 이황과 율곡이 두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남긴 것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1000원 지폐에는 이황의 얼굴이, 5000원 지폐에는 이이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그 만남은 영원히 남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학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다름을 존중해야 하는가,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퇴계 이황, 율곡이, 그 이름은 100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에필로그. 1558년 단 한 번의 만남. 그로부터 12년 후 이황은 세상을 떠났다. 이인은 오랫동안 슬픔에 잠겼다고 전해집니다. 스승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알았던 두 사람. 오늘 우리가 쓰는 1000원과 5000원 지폐 속에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있다.